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행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에 앞서 직전 행사로 춘천지구 전투 소개 유튜브 영상 시청과 탈북하여 현역병사로 복무하는 이공병여단 최람원 병장의 아코디언 연주, 또 이군단 군악대의 군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그럼 춘천지구 전투 소개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북한군이 3.8선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기습 남침을 벌였을 때 그들의 초기 작전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서부에 배치된 1군단 주력으로 전쟁 2일차까지 서울을 점령합니다. 그러는 동안 동부전선에선 2군단 일부가 동부 해안선을 따라 삼척까지 남하하고 2군단 주력 청진 출신으로 7세부터 아코디언 연주를 하였고 11세에 모친과 함께 탈북하여 중국, 동남아의 5개국을 경유하여 2011년에 귀순하여 현재 이공병여단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용사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주곡은 대제의 항구 이별이 부산정거장 등입니다. 충성!
자, 우리 최라면 병장이 7월 달에 전역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여기 앉아. 이따가 좀 마이크 갖다 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고준 가운데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본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사회를 맡게될 봄내의 필부 김일환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춘천 내적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한 범시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대표 경례! 바로 다음은 대국가 대창으로 군악대 중앙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 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춘천대첩은 춘천시민, 학생, 경찰, 군인들이 합심하여 이룬 표고였습니다. 앞으로 균형감 건립에 앞장서서 노력하여 주실 내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소를 허락해 주신 육동환 춘천시장이십니다. 춘천시의회 의장 김준호 님이십니다. 다음은 노영호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박관희 의회 운영 부위원장이십니다. 다음은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정재웅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 도의원 박찬훈 님이십니다. 다음 우리 춘천시에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이십니다. 김웅기 경제도시위원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김영배 위원이십니다. 안수경 위원이십니다. 장대혜 위원이십니다. 김영갑 위원이십니다. 강모일 의원이십니다. 또 다음은 이 행사를 위해 그동안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기은 위원장이시고 6.25 청전유공자의 강원지부장이신 진성균 님이십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 이군 단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영입하신 박선호 장관이십니다. 강원도 부지사를 영입하신 김명님이십니다. 춘천교대 총장을 여린 김선배 교수님이십니다. 강원 병무총장을 역임하신 노관성님이십니다. 우리 기획단계부터 준비해 주신 강원대 명예교수 박철호 교수님, 또 한림성심대 교수님 참여하신 이석원 교수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는 30대의 미래의 기둥이 있습니다. 강대구 변호사님과 최영진 박사님, 원신숙 대표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호명이 되지 못한 점 양해 드리고요. 70여 명이 대표와 상임위원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 덧붙여서 아까 소개를 못 드렸는데 우리 지원 방송 허인구 사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2군단 군악대는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군단 용사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춘천 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 강원대학교 평화학과 주임 교수인 한광석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리플렛 내용을 보시면 마음에 와 닿으실 것입니다. 한 교수님은 셰익스피어 문학에도 정통하신 분으로 춘천 시민의 문화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십니다. 한광석 교수님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 잘 들리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황광석입니다. 오늘 현재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 춘천 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의 세계사적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맹자는 세상에 일어난 일만 일어난다고 맹자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좀 들리십니까? 조금 더요. 조금 더요. 이게 더 잘 들리십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걸로 한번 얘기를 제가 조금 톤을 높여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세계사의 어떤 기운이 여기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이시게 한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의 집결된 힘으로 인해서 춘천 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면서 제가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지금 제가 넘길 수가 없는 시스템이 돼서 저 뒤에 넘겨주세요. 그 21세기 문명의 패러다임은 전쟁의 문명에서 평화의 문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세계사의 역사를 한마디로 압축을 시켜서 얘기하면 세계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약탈하고 침탈하는 그 약탈의 전쟁의 역사가 우리 세계사의 문명사죠. 그래서 이 전쟁의 문명 구조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도 입시도 전쟁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대 자본이 골목 상가에 마트가 들어가면 주위 상가가 다 죽어 넘어지듯이, 그다음에 해서 이러한 우리 전쟁의 문명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일단 전쟁이 벌어지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강해야 됩니다. 세고 강해야 되는 게 여기에 제일 우선적인 가치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의 문명에서 다음 하나 더 남겨주십시오. 이거를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문화적으로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해의 신화의 세계라고 합니다. 해의 신화는 잘 아시겠지만 밖에 해가 뜨면 어둠이 공존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가 떠 밝음이 뜨면 어둠은 물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타와 배제, 배척의 역사가 이 전쟁의 문명이죠. 그래서 오늘날 용어로 바꾸면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문명 구조가 전쟁의 문명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명을 평화의 문명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평화의 문명은 하나 올려주십시오. 이게 달의 해에 대비되는 달의 신화라고 그러는데 이 달의 신화는 밤에 달이 뜨면 달에 밝음이 있고 그 주위에 어스름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달이 밤에는 보면 빛이라고 하는 달 주위에 어둠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상반체가 동시에 섞여서 혼요돼서 섞여서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상생되는 반대의 요소들이 서로 섞여서 상생하고 있는 구조가 달의 신화설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문명은 전쟁의 문명이 강함을 추구한다 이러면 평화의 문명은 부드러움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목나무를 만지면 매우 뻣뻣하고 나이 많으신 팔 잡으면 뻣뻣하듯이 어린아이 2~3살짜리 손을 만지면 몹시 여리고 부드럽고 봄에 새싹을 만지면 매우 부드러워요. 그래서 그 부드러운 것은 생명의 물이고 이 딱딱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물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문명은 표현을 하자면 죽음의 문명이고 이 평화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그 기운을 얘기하는 생명의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자에 따르면 부드럽고 딱딱한 것이 부드럽고 연약한 것이 딱딱하고 강한 것을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얘기하면 전쟁의 문명을 문학적으로 비유를 하면 겨울 왕국이 되는 거죠.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행으로 얘기하면 불의 문화 성격을 갖죠. 근데 이 평화의 문명으로 치면 이거는 몹시 이 겨울 왕국에 대비되는 봄의 왕국이고 그 다음에 불을 이길 수 있는 부드러운 기운이 물이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물과 봄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도시의 이름이 춘천입니다.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이 춘천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는 이 상당히 평화적인 그러한 어떤 세계사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문명사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 문명에서 중시하는 것은 성과 위주가 돼서 끊임없이 성과를 지향하면서 사회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상당히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거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경제지수죠. 그런데 우리 이 평화 문명에서는 경제지수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행복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는 몹시 불확실성의 시대죠. 경제도 모호하고 앞으로 환경도 모호하고 안보도 모호한 이런 모호한 불확실한 시대가 불확실성이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평화 문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협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지수를 어떻게 높이냐 하는 문제는 예를 들어 웅거 스님이 한 신도가 웅거 스님한테 묻습니다. 스님, 우리가 솥에 떡을 찌는데 떡을 쪄놓으면 4명이 먹으면 모자라는데 1000명이 먹으면 남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연유입니까? 하고 스님한테 물으니 스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얘기, 다투면 모자라고 사양하면 남는답니다. 떡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먼저 먹겠다고 대들면 항상 모자란 거고 떡이 아무리 적어도 나는 괜찮으니 너가 먼저 먹어라 라고 사양하고 양보하면 항상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나빠지고 불안정해진다 하더라도 세계가 굶어 죽어도 우리 이 춘천에서의 이 평화문화 속에서는 항상 먼저 양보하고 서로 사양하기 때문에 행복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사회,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이 평화의 문명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리 춘천 대첩 평화문화라고 하는 평화문화가 붙었다고 1차적으로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다음, 그런데 우리가 이 전쟁만 안 일으키면 평화사회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문명 속에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해서 평화가 오는 사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열어봐 주시죠. 우리 잘 아시겠지만 속초에 가면
이 아바이 마을 실향민들이 6.25 때 건너가서 2, 3일이면 돌아갈 줄 알아서 그 모래톱에다가 움막을 짓고 살다가 영원히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못 돌아가고 있는 이 아바이 마을 동네가 천호동인데 거기서 중앙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갯배라고 하는 이 무동력선 배를 띄워놓고 쇠일을 잡아당기면서 옮기는 시설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뭐 가서 다 한 번씩은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그 갯배가 아무것도 없죠 지금. 근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문명이 어디까지 끌고 왔냐라고 본다면 이거 다음 대표 주세요. 이 정도로 지금 바로 지금 이러한 갯배의 수준을 우리 지금 전쟁 이후에 이 70년간 어느 정도로 이 문명을 뻥튀기 시켜서 발전시켰냐 하면 이 정도로 발전을 시킨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어오는 데는 어떤 것이 작용이냐면 기술과 자본이 협력해가지고 우리의 욕망을 무한대로 자극을 하는 거죠. 욕망의 극대화를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문명은 여기서 앞으로 더 나갈 겁니다. 더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 여기에 배를 올라타면 속초에 가서 여기 올라타면 시장이 됐든 군수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할머니 됐든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올라타면 평등합니다. 올라타면 힘 있는 사람은 끌고 힘 없는 사람은 주위에 서 있을 뿐이야. 이게 다 1등석일 뿐이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 1등석부터 특등석까지 구분이 되고 여기 가면 먹는 게 달라지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절하게 불평등 구조가 형성되는 게 여기죠.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 불평등성은 악화될 수 있는 위협성을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불평등 구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느냐 하면은 다음 한번 해주세요. 이거 정창규 선생이 가서 호흡을 맞춰서 눌러야 될 것 같아. 이거 척척. 이게 지금 이것도 좀 빨리빨리 좀 눌러주시고 지금 20분은 끝내야 되는데 뭐 척척 안 맞아도 이게 지금 1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대두됐냐면 이게 지금 비가 많이 오고 기후환경 변화가 생기면서 이 생태 위기가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1차적으로 굉장히 절박하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니까 이건 세상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지금 상당히 겪고 있는 게 생태적인 위기를 겪고 있죠. 그 다음 이게 생태 궁립입니다. 다음 계속 하나 더 이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게 AI라든지 인공지능 문제, 산업, 첨단 산업 문화 발달로 기술 발달로 해가지고 AI가 이게 인공지능 같은 기술 혁신에 따른 fun계인데 이들의 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금 대학에서 근무하는 적잖아요. 대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점점 일자리를 상실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문과 입장에서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 100짜리 일자리를 만들면서 10,000개의 자리를 내줘야 되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문명에 의해서 점점 소외가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스스로 자기 지능을 자기 학습에 의해서 발전시켜서 인간을 컨트롤하는 단계까지 이제는 거의 목전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불확실해요. 이들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할지 이 문제를 우리가 꼭 안고 있고 다음 넘겨주세요. 맞습니다. 또 올려주시오. 그런데 그에 따라서 핵전쟁이라고 하는 이 기술이 고도화되는 나라일수록 무기 개발이 고도화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한 나라치고 무기가 정교하지 않은 나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킨 만큼 무기는 최첨단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핵전쟁은 모든 나라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통제가 돼서 못 만들 뿐이지 어느 나라고 지금의 과학 기술로는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면 이 핵전쟁, 요 다음을 내려주세요. 이 핵전쟁 요 문제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까지 고민하는 것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것도 고민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세대, 여기 계시는 세대들이 고민하지 않았던 생태 문제와 기술 혁신에 따른 파괴 이 문제가 더 절박해서 기념관을 만들면 오지를 않아요. 전쟁 기념관을 만들면 오지는 지금 당장 이게 죽겠는데 이걸 보고 오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래서 이거를 하되 이거와 이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살게 해줄까 하는 이 평화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음 거 한번 넘겨봐 주세요. 그래서 이 기술 혁신에 따른 이 파괴는 요게 인간이란 무엇이고 이 기술과 인간의 문제, 이 로봇과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인문 평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이 생태 문제는 이게 인류의 이 생존의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생태 평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국제 평화의 플러스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인문 평화와 생태 평화를 같이 아우르고 가지 아니하면 평화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외연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대첩 평화문화라고 붙인 데에는 우리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이 해줘야 될 이러한 전쟁의 문제 플러스 인문평화, 생태평화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제시해 줄 거냐 하는 문제를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후발대 전쟁기념관이 전국에 3대 대첩도 다 생겼고 있지만 가장 후발대 그것도 20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뒤늦게 생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를 우리 춘천대첩 평화문화관이 안고 가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다시 이 문제로 건너오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명의 장난을 최소화하면서 가는 것 이거를 노자 영역으로 따지면 무이라 그러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자연의 역행해 가면서 끊임없이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행위를 유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용에 따르면 이 무의에서 유의로 가는 건 내리로도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맡아도 누가 우리 역사를 맡던 누가 지도자가 되든 문명은 여기서 일로 갈 수밖에 없고 가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더 갈 거예요. 가는데 우리 춘천이 세계적인 평화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노력이 동시에 있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쪽으로 가더라도 미래를 내다보고 인간이 생존을 해나가려면 춘천만큼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노력을 동시에 보이지 않게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중용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일로 다시 뒤로 중용에서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본성적인 거고 여기서 일로 가는 거는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젊은이들에게 대한 교육의 역할입니다. 와서 보고 미래를 어떻게 평화적인 사회로 만들어 갈 거냐라고 하는 이 교육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춘천이 세계적인 평화도시가 되려면 이거를 이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일로 가는 건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희생과 용기와 이게 노력이 필요한 거죠. 여기서 춘천 대첩 정신이 필요해지는 거죠. 춘천 대첩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서 춘천을 지켰다면 춘천에 사는 사람은 다시 그 희생 정신을 받아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문명을 이쪽으로 돌리는 역작용을 해줄 수 있는 희생적인 용기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춘천 대첩 평화문화관이 서야 되는 어떤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다음을 남겨주십시오. 계속. 자, 우리가 춘천과 강원도가 선도하는 21세기 평화 문화의 키워드는 협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 협력이라는 게 여기 지금 타소바 알지만 이걸 올라타면 늙은이들은 자연스럽게 가생이로 밀려나고 그 다음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서 있고 힘있는 젊은이들 그 다음에 힘있는 장성들이 이거를 끌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당히 협력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려면 그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음 교수시. 이게 이러한 이게 굉장히 보기 소박하죠. 그래서 이 소박한 이 소박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면 이건 협력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명을 좀 되돌려놔야 우리가 이러한 소박한 바탕 위에 저절로 협력이 이루어지는데 21세기는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어봐도 알지만 현재 같은 삶을 살아가지고 코로나에서 벗어나기가 또 제2의 코로나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춘천은 앞으로 우리가 이 소박한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바탕 위에 이런 협력이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이 협력과 소박이 이루어지면 요거도 켜주십시오. 따뜻한 감성,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는 동네에 이루어지는 사회가 바로 협력과 소박이 이루어지는데 왜냐하면 맹자에 보면 친친이냐 경장의야라고 되어 있는데 내 부모, 형제, 내 이웃, 내 가까운 친척, 내 가까운 여기 있는 분들끼리 서로 도와주면서 협력해서 잘 사는 것을 인이라고 해요. 이게 따뜻한 감성이라고 그러고 인이라고 그러고 경장이라는 것은 나보다 연장자, 나보다 어른, 그 사회의 어른을 공경하고 존중해 줄 줄 아는 사회가 바로 의로운 사회, 즉 사회적 정리가 이루어지는 사회라는 거죠. 사회의 집단 간의 분규가 일어났을 때 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어른이 여보게들 이거는 이렇게 되니까 싸움을 중지하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어르신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멈출 줄 아는 사회. 싸우다가도 어른이 한마디 하면 그 어른의 말씀 한마디로 멈출 줄 아는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죠. 그래서 그러한 어른이 공격받는 사회적 정의가 따뜻한 감성으로 어우러지는 이거를 합한 것이 협력과 소박의 사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춘천 대첩 평화문화관이 지향하는 가치는 협력과 소박으로 미래 세대를 교육시킬 수 있는 장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음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춘천 평화문화기념관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춘천 기념관을 지을 경우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을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자치도 강원도 수도도시 즉 세계적인 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예술적 상징이 있을 때 루브르 박물관 대형 박물관보다 세계 사람들이 반드시 와서 보기만 해도 아름답고 예술적 가치가 있는 건물로 지어야 됩니다. 일단 오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일단 오게 만들어야 춘천은 평화도시인데 거기를 가봤을 때 그냥 누구나 한번 반드시 둘러보고 사진을 찍고 기념으로 거기 일부러 가볼 수 있는 곳 이렇게 예술적으로 가장 편안하고 평화적인 상징처럼 예술적으로 지어야지 전쟁 기념관 냄새 저 주위에 했듯이 그렇게 지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가장 예술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건물로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지면 유엔과 협의해서 세계 청소년 평화 리더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일반 리더들이 있고 그들을 불러서 세계 평화 교육의 생태 교육, 생태 평화 교육, 인문 평화 교육, 국제 평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평화 교육의 센터의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춘천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제가 공들이는 부분이 세계 평화를 위한 예술 공연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거 마저 올려주시오. 거기에는 미술 전시관이 있어야 되고 음악 공연홀이 있어야 되고 강연 및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의 기능이 같이 어우러진 예술 공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춘천시나 서울시나 뭐 하여튼 한국에 세계 사람들이 와서 춘천 문화예술관에서 구경하는 거 하고 또 강원 백령 아트센터에서 구경하는 거 하고 이게 춘천대첩 평화문화관에서 보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춘천대첩에서 죽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세계적인 음악가의 자질을 가졌던 사람도 있었고 젊은이 중에 미술을 세계적으로 피카소 이상으로 그릴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젊은이도 거기에 있었고 세계적으로 운동 잘할 수 있는 젊은이들도 그 속에 있으면서 죽은 거거든요. 그들이 꿈꿨던 세계 그들을 찾아서 기억하겠다고 찾아온 젊은이들을 그냥 시민들한테 우리가 가서 공연을 본다는 얘기는 그들이 오는 사람에게 그 꿈꿨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를 가서 그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나올 때
다른 데서 보고 온 게 아니고 춘천 대천 문화관에서 보고 나왔을 때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세상, 그들 덕분에 이 아름다운 공연을 보고 나온다는 느낌을 갖게 돼 있고, 저들 덕에 내가 이 아름다운 공연을 봤으니 나도 나가서 저들이 희생한 정도는 못하더라도 나도 나가서 사회적으로 나를 양보하고 사양하고 희생하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리고 이 미술 전시관과 음악 공연회에서는 춘천 문화예술관이나 강원대학 백령아트센터에서 구경도 할 수 있는 하이 퀄리티로 해야 된다. 아주 좋은 예술로 해서 거기서 한다 그러면 모든 젊은이나 시민들이 반드시 가고 싶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를 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리라고 보고 저도 일조를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해서 넘겨주시죠. 세계에 다녀보면 이거 춘천만큼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거의 없습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우리 이 춘천은 2차적으로 이게 우리가 DMZ도 있고 해서 가장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허파 구실을 하고 있는 산림이 거의 차지하고 있는 가장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강원도의 수부 도시가 춘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태 평화 수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음, 그다음 인문 평화 수도인데 이거는 지금 우리 춘천이 교육도시, 그 다음에 대학도시로 지금 시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거 인문 평화의 수도가 될 수 있는 어떤 우리 기반 시설은 다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인구 규모나 대학교 학교 규모로 봤을 때 인문 평화의 수도가 되기엔 충분히 최적적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국제 평화의 수도니까 우리가 이 접경 지역으로 인해서 특별자치도가 된 의미는 세계사적으로 어떤 그런 분쟁 지역에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돼서 거기에 자치도의 수도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국제 평화의 어떤 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춘천 대첩 평화 문화관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바로 생태 평화의 수도, 인문 평화의 수도, 국제 평화의 수도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드려 이제 마지막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춘천 대첩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은 인류의 오랜 전쟁 문명을 봉쇄하고 평화 문명을 창조하려는 제2의 춘천 대첩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광석 교수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네. 닿으시죠?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해가지고 국제평화, 안보에만 많이 사실 관점을 두는데, 저 교수님하고 토의를 하다 보니까 인문평화, 생태평화가 되니까 머리가 휙 돌아가가지고 아하 하고 제가 박수를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그런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지구부 살리기 운동에 제가 시청 강연학교에 가는데 퍼포먼스가 다른 행사 때의 퍼포먼스고 다른 색다른 퍼포먼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우리 수구도시가 대학이 많고 학교가 많기 때문에 인문평화가 달성될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광석 교수님은 사실 춘천은 아니시고 강릉분이신데 춘천에 대해서 저렇게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사하고 축사가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단상 좀 옮겨주세요. 제가 이 대사를
써준 것을 읽으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제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는 것보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탄생이 춘천이고 춘천서 교직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에서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직 생활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상을 받아가지고 1981년도에 동남아 5개국을 교육감님이 보내주셔서 돌아온 적이 있고 또 1984년에 교육부 장관이 유럽 5개국을 보내주셔가지고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3년 후에 1987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40개 주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불란스에 갔을 때 제가 밤에 공원을 바람을 쐬러 나갔는데 숙성에서 떠드는 소리가 한국말하는 여학생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 얘기를 나눠보니까 대구에서 올라와가지고 불란서에서 박사과정을 하는데 이걸 따지 못하고 몇 년 지금 연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공원 안에는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용사들의 동상이 여러 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그 공원을 산책을 하면서 돌아다니게 보니까 정말 젊은 그 나이로 한국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목숨을 잃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동상을 보고 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태리, 스위스, 독일, 영국 여길 돌아다니면서 전쟁 기념관 있는데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사진이나 찍으려고 왔다 갔다 한 거죠. 특히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6.25 전쟁 때에 전쟁에 참여한 그 용사들을 전국에서 15명을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욕시장이 베푸는 뉴욕 퍼레이드 행사인데 그때 역시 제가 어떻게 가운데 대표로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뉴욕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행사를 하는 중 뉴욕 시민들이 이 한국의 태극기를 보고 얼마나 박수를 치고 코리아 하면서 저희들을 환영하는 것을 그때 또 느껴봤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얘기 하려니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늘 비가 아주 추운 날씨에 이 자리가 많이 비었지만 5월 23일 저를 이 행사에 추진위원장으로 추진해가지고 오늘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제가 춘천에 반드시 이 전쟁 기념관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자리에 지금 육동원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나도 좀 알아야 전쟁 기념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를 보시는 그 김일환 모범지부장님 그 칠곡에 있는 전쟁 기념관을 다 보고 오셨다고 그러고 또 장광선 이군 단장님이 칠곡에 가서 그걸 보고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둘이 찾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나는 전쟁 기념관 미국 가서 사진만 찍느라고 내부를 못 봤는데 이게 이제라도 좀 보고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몇 분을 모시고 인천에 있는 메가다 장군의 기념관을 전기에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 아주 웅장하게 잘 지었더군요. 전국에 내가 알기로는 전쟁 기념관이 용산 기념관을 제가 예전에 전쟁 기념관을 예전에 가봤지만은 근래에는 전국에 9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또 참석을 못하셨다 하더라도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반드시 춘천에 전쟁 기념관, 뭐 이 기념관 전쟁 울자나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유럽, 뭐 미국 등에 가서 기념관을 봤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인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육동환 시장님 특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적인 관광객이 춘천에 와서 춘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이 자리에 도의원님, 시의원님 많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협조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리며 주제없는 말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러시는데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시는데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엄청난 아마 비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음을 좀 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아마 오늘 밤에도 모든 일정 다 없애고 아마 시청에서 대기하면서 우리 춘천이 좀 안전하게 이 폭우를 이기는 상황을 좀 챙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날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추진위원 감사드리고, 추진위원들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을 시장으로서 잘 헤아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뭐 운명설적인 그런 해석도 있고, 이걸 추진하려면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개념으로, 어떤 규모로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고 컸지만은 여기서 학교 다니는 동안 춘천 대처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가르쳐졌습니다. 우리 교육이. 그 다음에 지난주 6.25 전선 행사 때 김종우 장군 말씀이 나왔습니다. 물론 김정우 장군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 10년 전에 고향 춘천에 와가지고 비로소 책을 읽으면서 춘천 대첩, 그 찬란한 전사, 또 6.25에서의 그 대첩의 위대한 의미를 접했고, 김정우 장군도 그 안에 포함돼가지고 김정우 사단장군 당시 어떤 혁혁한 전술 성과, 그 다음에 6.25 전반에 있어서 김정우 장군의 역할을 비로소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논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더 잘 정리하고 많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 지역의 아이들,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잘 가르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올해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진성균 회장님도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본인의 경험, 국내에 다니면서 목격하고 감동했던 바들, 왜 이것이 필요해야 되는지 아주 깊은 어떤 설득과 어떤 설파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는
이런 뜻을 앞으로 잘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춘천이라는 작은 도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크고 작은 기념과 관련된 시설들, 장소들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당장 6.25 참전 기념탑이 길어서 이제 건립이 착공됩니다.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있어야 되는지. 현충일날 우두삼으로서 다 느끼셨잖아요. 그죠? 상위용사들 올라가지 못합니다. 시장이 엄청나게 비난을 받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몰 군경들 또 그분들을 위로하고 기리고 하는 시설조차도 지금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당장 아니지만 분명히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고 필요하면 도하고도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그날 제가 선언적으로 드렸습니다. 많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솔직히 안 드릴 수가 없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규모나 그런 개념도 앞으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국가가 또 기존의 유사한 기능들 또 앞으로 또 확충해야 될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공연장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지금 다 각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평화 개념으로서 굉장히 글로벌한 컨셉을 줬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은 그런 개념을 적용한 거는 국내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개인적으로 남북 평화 시대가 도래하면은 그 자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국민들 소식에서. 춘천이 소망스럽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단의 그 지역이 더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DMZ. 또 국가적으로는 평화에 관한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제주도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산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렇게 수준예를 합주하시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저도 우리 진성규 위원장께서 대표로 지금 말씀하신 그 꿈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이 논의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추진위원회뿐만 아니고 많은 또 관련 단체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시민들, 더 나아가서는 정부까지 관련되는 스케일의 지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차분하게 단단하게 해나가야 이 논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으로서 여기 서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대로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도리겠지만은 일이 되게 하려면 많은 것을 우리가 더 살펴가면서 가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숭고하고 다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이끌어준 이 장소까지 마련해 주신 진성규 위원장님 또 김일환 선배님 또 모든 분들의 열의와 국가사랑, 그죠? 민족사랑 또 역사를 잘 정리해야 대한민국의 개념 있는 그런 나라가 갈 수 있다는 그런 충정과 기쁜 뜻은 시장에 잘 새기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에 더 마무리를 하시고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약속된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먼저 떠나는 준비하기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은 우리나라의 기획, 행정, 재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이런 난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해안을 주실 것으로 알고 하여튼 저희 위원회와 춘천 시민들이 열심히 합심해가지고 과거의 춘천 대첩의 구국정신을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에너지 넘치는 시의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시의장님 먼저 오세요. 예. 자, 김준호 시의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춘천시의장 김진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국가 발전에 헌신해 오신 참전 용사와 유가족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한광석 박사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신 거 아주 뜻깊게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 기념관을 만든다면 그 뜻을 잘 녹여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를 준비해 주신 진성균 유교 참전 유공자의 강원특별자치도 지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춘천대첩 시민, 학생, 경찰, 군인이 다 합심하여서 지켜낸 전투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을 정말 잘 버텨냈기 때문에 정말 다부동전투, 낙동강전투라고 얘기하는 다부동전투도 있고 인천 상륙작전도 있었고 지금 오늘의 이 평화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조상님일 수 있고 현재 계시는 참전용사 유공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진짜 흘린 정말 피와 땀 목숨을 바치신 분 정말 저희가 후배여서 경의를 바치고 기념관을 건립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조금 전 육동환 시장님께서 찬찬히 점검을 하겠습니다고 얘기하셨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유공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춘천 시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고 되면 아마도 조금은 늦을런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의 열정이 보태진다고 되면 아마 충분히 조만간에 건립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또 노영호 국회의원님도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아마 국회에서 아마 재정적인 지원도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노영호 국회의원이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받아보시죠. 인사한 박수 한번 받아보세요. 강원도 의원이지만 정재영 도의원님, 박관희 도의원님, 그 다음에 박찬원 도의원님도 아마 강원도가 아니라 춘천이시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일어나보세요. 박수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춘천시 의회도 아마 훌륭하신 분들 이 뜻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춘천시 의회도 아마 그 뜻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아니 춘천 시민의 뜻과 바람을 받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저를 찍고 계시는데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마 그것은 아마 노영호 국회의원님이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춘천 대첩 3일의 전투가 3일의 이야기로 꼽히는 그러한 것이 꼭 되고 기념관 건립이 꼭 되기를 소망하면서 춘천시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중에 건강 주의하시고 가시는 길 조심히 살펴가시기 바라면서 행복한 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노영호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말에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노영호 국회의원님이 부스 다니기 위해서 서명도 해주시고 저희 부스도 방문해 주셔가지고 아주 격려도 해주시고 좋은 활동을 해주셨는데 우리 노영호 국회의원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춘천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영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평소 존경하는 분들 앞에서 오늘 귀중한 시간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먼저 오늘같이 이렇게 우리가 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또 준비를 많이 해주신 우리 진성균 우리 또 위원장님 또 김일환 지부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춘천 대첩 그러면 1950년 6월 25일서부터 뭐 역사적으로는 뭐 6일이라 그러고 또 3일이라도 그러는데요. 25일부터 또 30일까지 홍천까지 그 인근을 아우러서 제일 첫 승전이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3대 대첩 중에 형님입니다. 그 다음이 낙동강 전투입니다. 다부동 전투 1950년 8월 3일부터 29일까지. 그 다음이 인천 상륙작전이죠. 1950년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 세 개의 전투가 결국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더 뜻깊은 게 우리가 2002년 오늘 그 서해 제2연평해전에서 6명의 우리 사망한 또 장병들과 19명의 부상자를 내면서 북의 침략을 물리친 그런 제2연평해전 승전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윤여마 소령, 또 한상구 상사, 조천혁 중사, 황동현 중사, 서우원 중사, 그리고 박동혁 병장까지 이렇게 조국을 위해서 살아가신 후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또 저희 나라를 지켜주셨던 그런 선배님들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3대 대첩 중에 하나인 우리 춘천 대첩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역사의 기록에서 미약하고 또 이런 교육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약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정치나 행정의 부재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정말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선배님들 여기 계시지만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저는 올해 52살 1971년 돼지띠고요. 어머니가 1.4.5태 때 흥남에서 넘어오신 실향님 2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도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학교 다닐 때는 교과서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전쟁의 역사와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는지를 그래도 엄청 적극적으로 배우며 살았습니다. 지금 세대들이 혹시 그런 교육을 한다 그러면 뭐 꼰대니 지금하고 맞지 않느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은 세대였습니다만 제 아들 세대들은 또 그렇지는 못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또 강요를 할 수 없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이 시대에 맞는 시스템적인 교육을 그런 장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어떤 기념관이나 기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 기념관을 건립하는 이런 추진위원회 설립과 아울러 여기 또 우리 장일애 감독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 장 감독님은 지금 그 춘천 대첩이라는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상당히 애를 쓰시는 감독님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다부동 전투나 인천 상륙작전 전투에 대한 그런 기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이런 또 그 전쟁 영화도 있고 근데 사실 춘천 대첩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솔직하게 말씀하셨듯이 많은 기록물과 교육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또 장 감독님이 춘천 대첩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요. 뭐 제가 큰 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록물로 우리 역사적 산물로 남을 수 있도록 좀 좋은 영화가 될 수 있도록 미천하지만 열심히 좀 한번 저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저희 후배들이 먼저 나서지 못한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또 역사적으로 남겨주시기 위해서 앞장서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그런 열정과 자유수호에 대한 의지가 후세에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허영은 국회의원님께서 일정이 좀 못 오셨는데 소식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춘천대첩 평화문화기관관 건립을 위해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대표 일꾼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오늘 뜻깊은 범시민에 대해 함께하여야 하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으로 부득이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대한민국 호골연령들이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기기 위한 첫걸음을 떼어주신 진성균 추진위원장과 박기병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추진위 관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춘천 대첩은 춘천 10만의 역사가 아닌 대한민국을 전체 절명의 위기에서 군, 경찰, 학생, 시민 등 민간군이 혼연일치가 되어 북한군이 공격을 온몸으로 막아낸 국구의 전투이자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저 또한 이러한 춘천대첩의 숭고한 존경과 기록이 후대에 계승되고 널리 알리는 것이 정치인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책무라 생각하고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벌공정 미만인과 유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제가 대표 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같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제대로 예우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게 살피고 챙기는 의정 활동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늘 편안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우리 추진위원회의 30, 40대 기수 강대규 님과 원지승 님이 대표로 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결의문 낭독하겠습니다.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 건립 범시민대회 결의문.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여 춘천대첩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고 평화에 대한 시민의 염원과 평화정신의 문화적 승화 및 선양 의지를 구체하고 6.25 전쟁 당시 춘천 시민과 학생, 경찰, 군이 합심하여 북한군을 물리친 그 희생 정신과 애국군을 선양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우리는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을 통해 춘천대첩의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인식하고 향후 세대에 이어질 평화문화의 정착에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평화문화기념관 건립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곤란을 극복할 것이며 대국민적인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념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을 통해 역사적 가치의 증진, 평화문화의 정착, 지역사회와의 연대, 교육과 연구의 기회 확대, 호국 안보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여 춘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나, 우리는 호국 영웅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사익을 배제하고 희생정신과 애국군으로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을 건립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 2023년 6월 29일 춘천대첩 평화문화기념관 건립을 염원하는 시민일동.
우리 모두 다 같이 결의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면서 오늘 시민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결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퇴장하실 때 주차권은 안내데스크에 있고요. 걸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중에도 함께 해주실 때